안녕하세요. 보험라디오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1세대, 2세대 실손보험 재매입 강제전환 발표와 보험사와 정부가 왜 소비자를 흔들고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바뀌고 어떻게 바뀔지 오늘 영상에서 낱낱이 파헤치겠습니다. 몇몇 2세대 가입자분들은 선택권이 없을 수 있습니다. 가입 연도와 몇 월에 가입했는지에 따라 자동으로 전환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 정말 중요한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집중해서 보시고 가족이나 주변 분들에게 한마디라도 아니면 저희 보험라디오 영상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실손보험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걸까요? 어떤 분들은 분통해하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약 3,600만 명의 약속 실손의료보험이 대대적인 개편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 가입했던 1세대와 2세대 실손 가입자라면 지금 모른 채 지나가면 안 됩니다. 정부와 보험사가 준비하는 5세대 실손보험 출시가 임박하면서 기존 상품의 보장 구조와 보험료의 커다란 변화가 예고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2세대 가입자 중 자동 전환이라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을 앞두고 있어 신중한 판단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에서부터 민간 보험사가 판매하는 실손보험과 그 외의 수많은 보험들, 우리가 대비한 건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 보험이라는 안전장치를 만들어뒀는데요.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막상 보험금 청구를 하려고 하면 이것저것 따지는 건 왜 이렇게 많은지 너무 복잡하고, 심지어 내가 가입한 보험의 보장 내용 자체가 마음대로 바뀔 수 있다든지 불안하고 화를 내는 분들도 덜어 있습니다. 오늘 다뤄볼 내용은 제2의 건강보험, 실손보험인데요. 확실하게 알고 있지 않으면 내가 모르는 사이 마음대로 바뀌어버릴 수 있습니다. 현재 보험 난리통을 이해하시려면 지금까지의 변천사를 알아야 하는데요. 간단하고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손보험은 한 번 가입하면 평생 가는 보험이 아닙니다. 갱신 주기마다 보험료가 오를 수도 있고 보장이 축소될 수도 있고 심지어 계약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실손보험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미래의 병원비 부담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데요. 최근 정부와 보험사에서 준비 중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실손보험 5세대 개편인데요. 지금까지의 실손보험은 1세대부터 4세대까지 있었고 가입 시기마다 보장 내용 구조가 다릅니다. 실손보험이 중요한 이유는 병원비 중에 국민건강보험으로 커버가 안 되는 비급여 치료비를 실손보험이 대신 보장해주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병원을 자주 가는 분들, 큰 병이 생겨서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는 분들께 실질적으로 가장 도움이 되는 중요한 민간보험입니다. 앞에서 세대별로 보장 조건이 다르다고 했는데요. 이것에 대해 세대별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1세대 실손보험은 2009년 9월까지 가입한 분들께 해당되며 2세대에 가입한 분들은 1세대 실비 가입자입니다. 비급여도 대부분 보장됐고요. 자기 부담금도 5,000원, 사실상 병원비가 거의 다 나오는 보험입니다. 지금은 가입한 지 오래됐다 보니 연세도 많아지셨고 보험료가 갱신되어 한 달에 10만 원이 넘는 분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지하는 이유는 보장성이 워낙 좋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갱신 주기는 있지만 재가입 주기가 없기 때문인데요. 조건 그대로 원한다면 계속해서 유지 가능합니다. 2세대 실손보험 2009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가입한 분들, 오늘 영상의 주인공인데요. 2세대 실비는 가입한 시기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뉘기 때문입니다. 2세대 가입자분들 중에서도 2013년 이전에 가입한 분들은 재가입 주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동일한 보장으로 유지 가능한데요. 반면 2013년 이후 가입자들은 15년 재가입 조건이 있고 가입한 지 15년이 지나면 그 시기에 판매하고 있는 실비로 전환됩니다. 예를 들어 2012년 5월에 가입했다면 그 보험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3년 11월에 가입하셨다면 2028년 11월에 자동으로 계약이 끝나고 그 시기에 판매하고 있는 5세대 또는 6세대 상품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3세대 착한 실손이라 불리던 상품인데요. 2017년 4월부터 21년 6월까지 판매된 상품이고 자기 부담금이 20%에서 30%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입원과 통원 구분이 명확해졌죠. 보장이 다소 축소됐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병원비 커버가 많이 되죠. 다음은 4세대 실손입니다. 2021년 7월부터 판매된 상품인데요. 여기서부턴 완전히 다른 구조가 됐습니다. 비급여 항목이 아예 특약으로 빠졌죠. 병원을 자주 가면 보험료가 올라가고 병원에 잘 안 가면 보험료를 깎아주거나 동결하는 이용량 연동 구조가 적용됐습니다. 실비로 비급여 청구를 많이 하게 되면 보험료가 올라가는 구조로 변경이 됐다는 건데요. 하나 더 바뀐 점은 기존의 15년이었던 재가입 주기가 5년으로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2021년 8월에 가입하셨더라도 5년이 지난 26년이 되면 보험이 변경됩니다. 그 시대에 판매되는 실손으로요. 마지막으로 보험업계 뜨거운 감자, 새롭게 출시될 5세대 실손보험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연도 말에 정식 출시될 예정입니다. 여기에서 기존과 완전히 다른 구조가 등장하는데요. 가장 큰 변화는 질병을 중증, 비중증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비급여 보장이 많이 줄어드는데요. 예전에는 병원에서 도수치료 등 비급여라 하더라도 실손에서 70%, 80%를 보장해줬죠. 예를 들어 감기나 단순한 물리치료, 통증 관리 주사, 이런 비중증 외래 진료에 자기 부담률이 무려 90%까지 올라갑니다. 즉 보장을 10%만 해준다는 겁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5세대 실손에서는 중증과 비중증으로 보장 구조를 나누고 이에 따라 보장하는 금액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중증 질환인 암이나 심장, 뇌 같은 경우는 기존처럼 급여 20% 자기 부담금이 적용되어 80% 보장 그대로 유지되는데요. 중증이 아닌 질환에 대해서는 이와 다르게 보장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통원치료 가능한 경우 감기나 허리 통증, 소염 주사, 도수치료 같은 건 실손보험에서 거의 보장이 안 된다고 보셔도 됩니다. 100만 원 정도 치료받았다면 지금은 20만 원 정도만 내가 부담하고 나머지 80만 원 이상이 실손에서 보장이 됐는데 5세대 실손에서는 반대로 80만 원 또는 90만 원 이상을 내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비중증 외래 진료의 경우 보장 범위가 대폭 줄어들어 실손보험의 실효성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비급여 항목을 특약 1과 특약 2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특약 1은 중증 비급여 특약, 특약 2는 비중증 비급여 특약입니다. 여기서 화제가 되는 건 비중증인 특약 2인데요. 중증은 아니지만 치료받는 빈도가 많거나 자주 이용하는 치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비중증 특약 2의 보장 한도가 기존 5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줄었고 자기 부담률도 30%에서 50%로 확 올라갑니다. 게다가 특약 2는 보험료 할증 대상에 포함되어 4세대와 마찬가지로 병원을 자주 가면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보장은 줄어들었고 자기 부담금은 많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또 한 가지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관리급여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뭐냐? 그동안 실손보험에서 손해율이 너무 높아 문제가 됐던 항목들이 있죠. 예를 들면 도수치료, 영양주사, 체외 충격파 치료, 약침치료 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가 수가를 직접 통제하겠다는 건데요. 이걸 어떻게 통제하느냐? 이 항목에 대해서는 치료는 받는데 실손보험에서 보장이 안 된다든지 또는 10만 원까지는 인정하지만 여기에서 95%는 본인이 부담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제한을 두겠다는 말입니다. 즉 실손보험에서 사실상 뚫리는 구멍들이 생긴다는 거죠. 잠깐 영상을 멈추고 본인 증권을 가져와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몇 세대 실손보험인가? 판단 여부가 중요합니다. 지금껏 이야기한 것을 토대로 간단 명료하게 체크해야 할 두 가지 요약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병원에 자주 가는가? 도수치료, 주사치료 또는 만성질환으로 꾸준히 약을 드시거나 비급여 진료를 꾸준히 받아야 하는 분들은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해당하는 1세대 2013년 4월 전후로 가입한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분들은 보험료보다 보장되는 금액이 더 높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지를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 2세대 실손보험 자동전환 대상자인가? 정확한 건 증권을 봐야 합니다. 2013년 4월 전후로 가입했더라도 강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 일부 보험사 필두로 2세대 실손이 바뀌기 시작했기 때문에 보험 증권을 봐야지만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강제 전환되는 실손보험이라면 5세대 출시 전에 미리 행동해야 합니다. 15년 뒤에는 새로운 실비로 강제 전환되니까요.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내 전환 시점이 언제인지 정확히 확인하시고 보험료 및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4세대로 전환할지, 즉 5년간 좋은 보장을 받을 건지 아니면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자연스레 5세대 실비로 전환될지 판단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50세 남성분이고 2세대 실손보험에 월 보험료는 10만 원 정도입니다. 2013년 4월 이전 가입자로 강제 전환 대상자는 아니시고요. 하루 종일 운전을 하시고 앉아있다 보니 허리도 안 좋고 다리도 많이 저려 쉬는 날에 도수치료 및 약침을 맞는 분이시죠.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를 내시긴 하지만 지금 바꾸면 다신 돌아갈 수 없습니다. 유지를 추천드리고요. 2013년 4월 이후 가입자분들은 어차피 15년이 지나면 강제로 전환됩니다. 현재 보험료가 너무 올라버려서 부담이 된다면 4세대로 전환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63세 여성분의 사례입니다. 2009년도에 가입한 1세대 실비보험이고 보험료는 15만 원 정도 내고 계셨어요. 처음 가입했던 때보다 보험료가 너무 많이 올라서 고민 중이셨고 다행히 아주 건강한 분입니다.
건강에 대해 자부를 하시고 1년에 병원을 한 번이나 2번 가는 분인데 1년에 실손보험료로만 180만 원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실손보험 하나만 있다라고 하면 유지를 권했을 텐데 기본적인 보험도 있으셨던 분입니다. 이분에게 1세대 실비를 무조건 유지해라 할 수 있을까요? 종종 몇몇 분들은 1세대 실비에 대한 맹신을 하기도 하는데 저도 일정 부분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유가 있다면 유지하는 게 맞다고도 보고요. 하지만 세상엔 여유 있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결국 비싼 보험료를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죠. 결국 이분은 4세대로 전환하셨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예시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가입 주기가 없는 1세대, 2세대 가입자분들, 정부와 보험사가 실손을 재매입하겠다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처음 얘기가 나왔을 때 강제로 재매입한다, 강제 전환된다 등등 기존 계약자들을 마음대로 흔들고 쥐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걸 처음 들었을 때 저 또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고요. 강제라는 말을 듣고 기존 계약자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다 판단하긴 했습니다. 결국 계약자의 합의에 따라 일정 금액을 보상받고 기존 계약을 해지 및 신규 실손보험으로 조건 없이 전환할 수 있게 바뀌었다 합니다. 이 부분의 선택권은 계약자에게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오늘 영상으로 실손보험 전환자, 5세대 실손보험 정리, 재매입에 관한 이야기를 다뤄봤습니다. 끝으로 내가 확인할 점 정리해 보겠습니다. 3가지 자가 진단이 필요한데요. 나는 몇 세대 실손보험인지, 병원은 얼마나 자주 다니는지, 현재 보험료 부담은 없는지, 단독 판단이 어렵다면 보험 라디오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놓치기 쉬운 양질의 정보로 보답하겠습니다. 보험 라디오는 매달 30개 이상의 생명보험, 손해보험 약관 분석을 통해 개개인의 최적의 설계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관리가 필요하다 생각되면 댓글창에 상담 신청 링크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